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트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불러올 나비 효과, 유럽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쪽은 물가가 오른다고 난리잖아요. 미국은 관세의 후폭풍으로 물가가 오른다는 거고, 일본은 오랜 엔저 그런 게 쌓여가다 보니까 지금 물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반대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유럽은 디플레를 걱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은요, 일본의 미지오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스가 발표한 보고서인데요. 트럼프 관세가 유럽에 가져오는 변화라는 겁니다. 일본의 싱크탱크들이요, 한국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일본인들 특유의 꼼꼼함으로 많은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리포트들을 가끔 소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 상호 관세가 유럽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타격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로,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으로요, 글로벌 투자 흐름이 변하면서 유럽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면요. 트럼프 관세, 그러니까 모든 무역 상대국의 10%를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요. 무역 적자 규모에 따라 이제 추가 관세, 상호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이런 관세를 부과하니까 유럽의 경제 지표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회복세를 보였던 유로존 PMI 구매자 관리 지수는요,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위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GDP의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요. EU 전체 GDP는 마이너스 0.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요. 독일, 아일랜드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충격이 클 거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요, 미지오의 예상일 뿐입니다만 그렇게 예상이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요, 미국에서 튕겨나온 저가 제품들이 유럽으로 대거 몰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세 충격으로 미국에서 퇴출된 중국 및 아세안의 저가 공산품이요, 유럽으로 대거 유입될 걸로 보인다는데요. 사실 미국이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유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또 중국의 우회 수출 경로가 된 아세안 국가들이 이번에 베트남이 46% 받고 캄보디아가 관세 49% 받고 최대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세안 국가의 저가 공산품이 미국 아니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유럽으로 몰려가겠죠. WTO는요, 중국의 대EU 수출이 5.8%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고요. 이는 유럽 시장 전반적인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가 하락은요, 당연히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기준금리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중립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요, 지금성과 민첩성 강조하면서 계속 금리를 깎아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것 보고 "야, 유럽도 깎는데 파월 너도 깎아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유럽이 그냥 깎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오고 특히 디플레가 올까 봐 유럽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깎아가는 겁니다. 인플레보다 더 무서운 게 디플레라는 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디플레에 빠지면 심리가 꺾이고 그 심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웬만한 돈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도 사실 디플레를 꺾기가 힘듭니다. 왜냐? 디플레가 있으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현금만 잡고 있으려고 하거든요. 물건값이 떨어지면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이득이니까요. 은행에는 이자가 거의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도 잘 안 합니다. 왜냐?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의 저가 공산품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나 제조업을 안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디플레는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경제적 폭풍을 갖고 오기 때문에 라가르드 총재는 지금성과 민첩성을 강조하면서요, 빨리 이걸 싹부터 잘라야 된다고 하면서 금리를 과격하게 깎아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디플레의 우려가 당연히 커지고 있는데요. 미주에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유럽의 이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요, 국제적 존재감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건데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유럽이라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유로스톡스 50은요, 미국 S&P 500이나 일본 니케이 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이 침체에 빠져간다고 하는데 독일 주가 지수는 계속 상향하고 있죠. 왜냐? 독일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요. 특히 또 EU가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죠. 디지털 탈탄소, 방위 분야 이런 데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탈탄소야 유럽이 거의 깃발을 들고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제 방위 분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각성을 했잖아요. 이게 휴전되더라도 러시아가 언제 어떻게 침공할지 모른다라는 게 러시아와 접경한 국가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발트 국가들도 그렇고요. 지금 아주 완벽한 경계 상황 속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인제 대규모 방위 투자를 한다고 EU에서 약속을 했으니 그 분야를 통한 성장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EU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EU는 어떤 미국 같은 큰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나라의 집합지잖아요. 그 이해관계를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요. 반EU를 표방하는 극우 정당이 힘을 얻고 있고 프랑스 역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내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단일 시장이라고 하지만 각 나라의 규제가 다 달라서 이해관계 조율하는 데 엄청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고 해도 실제로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유럽은 단기적인 경기 둔화와 디플레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 통상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기업 환경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에는 어떤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있는 거죠. 오히려 국제적 위상을 보면 미국의 고립주의가 유럽을 쇠락하던 유럽을 다 조금은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미주어의 판단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가요. 이는 트럼프 관세 충격으로 여름에 경기 침체가 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미국의 자금운용사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요. 클라이언트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한 관세 정책의 구체적 경제 충격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아폴로에 따르면요. 중국발 선적이 지연되면서 미국 내 매장들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5월 달부터 상품 부족 현상을 겪기 시작할 거로 예상된다는데요. 관세 충격 일정을 보면요. 5월 초중순에는 미국 항만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선 운송이 멈추고 중하순부터는 트럭 운송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업 매출 감소와 물류업계, 소매업계의 해고가 본격화될 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2025년 여름에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쉽게 협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서 관세를 낮춘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변덕을 부려서 다시 올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진핑은 어떻게 해야 되냐? 트럼프에게 펀치를 한번 날리고 '나도 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요. 그 가장 좋은 것이 월마트나 미국의 대형 포매점 그리고 아마존에서 중국산 물건이 잠시라도 철수하는 겁니다. 철수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가격표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과거 100 불이면 살 수 있던 중국산 싼 가전제품들이 200 불, 300 불 줘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때 미국 민심이 급격히 악화될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 떨어진 거는 사실 뭐 크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는데 여러 여론조사를 겹쳐서 보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여러 여론조사를 겹쳐서 보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가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강고한 지지층은 아직 흩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반이 비고 그런 여러 가지 실제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 이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지지층들은 정말 미국의 중하층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업 노동자인 고졸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 날부터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시진핑이 노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중국 업체들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요. 중국 입장에서 버틸 힘이 있는 게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중국 전체 GDP로 보면 2.5% 정도 됩니다. 2.5%가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데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다른 나라로 돌리고 예를 들자면 한 1%를 보전해 준다고 할 때 중국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버틸 수 있는 캐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수 부양을 하면 수출해야 될 게 다시 중국 내부에서 거대한 인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 흡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버티자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 생각하는 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보니까요. 최근 몇 주간 신규 주문, 기업 실적 전망, 자본 지출 계획 등이 급격히 감소한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매대가 바로 비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문해 나온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화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들은 아직까지 재고는 충분하고요. 또 그만큼 또 지금 관세나 이런 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매장의 매대가 비는 상황은 생각보다 일찍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시진핑 입장에서는 매대가 빌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 어떤 협상의 자세를 바꿀 수도 있고 시집도 바꿀 수 있습니다만 제가 중국이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에게 어떤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미국도 진지하게 하고 나중에 합의한 걸 깨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를 얻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전해드렸죠. 지중해 몰타가 그 황금 비자라고 하죠. 그 시민권을 사실상 돈을 내고 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약 한 500만 달러를 가지고 그냥 자신들의 미국 영주권을 사라 이렇게 하는데, 몰타는 한 70만 불 정도를 내면 영주권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 시민권을 받아서 유럽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도록 골든 비자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가 났죠. 러시아의 제재 대상자들이 골든 비자를 대거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재 대상자들이 몰타를 통해서 제재 회피를 해온 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요, 거액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몰타의 골든 비자 제도가 유럽연합의 법률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요. 몰타도 상황이 이렇게 되는 만큼 판결을 존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몰타는요, 지난 2020년 자국 시민권법을 개정해서요, 최소 60만 유로를 투자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해당 시민권은 몰타 거주 취업 권한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으로 단일 시장 내 모든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제재 대상자들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유럽 사법재판소가 "이건 아니다. 성실한 협력의 원칙을 위배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수는 있지만 "니들이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면서 만들었으니 이건 안 된다."라고 한 건데요. 과거 키프로스, 불가리아 등 일부 회원국들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키프로스는 2020년 말에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했고, 불가리아는 2022년에 관련 제도를 폐지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도 이 러시아 제재 위반, 그리고 중국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으로 유럽에 투자해서 시민권을 편법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논란이 됐는데요. 똑같습니다. 스페인에도 있었고요. 아니면 포르투갈에도 있었고, 아일랜드조차 그런 골든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가 특히 중국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외교 안보적 이유로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몰타는요, 이번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요, 이 골든 비자 제도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유럽 시민권을 돈 주고 딸 수 있는 길은 완벽하게 막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돈을 주고 시민권을 따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시민권을 따는 것도 평화 시절의 얘기입니다. 카리브해에서도 따기도 하고 유럽에서 따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사라졌네요. 이것만 봐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해지고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